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전 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된 법관 탄핵 소추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 어떤 분이고 또 사법농단 사건이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점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좀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사법연수원 17기고요. 네.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들 중에서는 최선두 그룹이다. 동기들 중에 이제 3명이 대법관 할 수 있는, 법원장 할 수 있는 이제 판사들로 계속 지목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송무심의관도 했었고 사법정책심의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탄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최근에 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대법원에 있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의 기자가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소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쓰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판결문에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했었고, 그 내용이 상당 정도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 사법 적폐다 이래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어쨌든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긴 했었지만, 그 무죄 판결을 한 판사도 이 건 같은 경우는 헌법에 위반해서 재판부에 특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또 법원 내부의 평판사 회의에서도 이거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번에 지금 이제 탄핵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탄핵 소추를 할 때 함께 발의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탄희 의원실을 얘기에 따르면 대체로 지금 한 110명 정도의 의원실에서 우리도 함께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발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야당 의원 일부에서는 이제 헌법 위반은 맞지만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정법으로 처리할 사안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사법부의 입법부의 이제 사법부 통제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법원을 정치판으로 지금 물들이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거는 그 판사 자체가 워낙 잘못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입법부가 판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 통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히려 이 탄핵 소추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연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2월 28일자로 지금 퇴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소추가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판사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따름이지 이게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 퇴임이 금지된다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사표 수리를 하면 그냥 퇴직하고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실제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로서는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조치, 이 법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민주당의 탄핵 의도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실익이 있느냐.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판단을 할 때는 이미 임성근 판사는 법원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도하는 바는 제가 보기에는 법관들에 대한 압박 의도는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연상을 시민들에게 시키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얻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헌법과 법을 준수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탄핵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좋아요. 저는 뭐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제가 뭐 명백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데
지금 검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 저지른 검사 많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어용 검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네, 2주 연속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네. 지금 불법 저지른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꽤 됩니다.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가 관련해서 네네. 소위 가짜 내사번호를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이죠. 당시 2019년. 동부지검장에 전화해서 이거 사후에 승인 받도록 해달라. 승인 거절당했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이런 문제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제 행정소송 본안소송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나 징계가 부당했다고 했을 때 불법이 다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다음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지금 뭐 기소까지 했는데 기소권 남용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수사검사들이 다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가 안 나오니 무혐의로 하자고 하는데 그거 지금 결재도 안 하고 막고 있고 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해서 그 관련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분의 비위 사실까지 확인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대검 반부패부장 이성윤 부장이 사실 수사 못하게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탄핵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그 뭐 탄핵을 한다면 또 그 밖에도 탄핵을 뭐 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다. 뭐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과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 대상은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관 네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12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불발이 됐었습니다. 이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은 본회의 보고가 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텐데요. 민주당은 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때 보입니까? 매우 높아 보이죠.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의원실 얘기에 의하면 탄핵 소추 발의하는데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만 111명의 네. 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제 충분히 이제 했으니까 발의는 네, 될 중도 거고.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의 지도부는 결국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무슨 명분이 없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탄핵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면 표결에 붙이면 150표는 간단히 넘을 거다 이렇게 151석부터가 150,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전체 민주당 의석은 174석. 74석.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나온 뭐 시대전환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쪽도 함께 참여를 할 거니까 네. 과반 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1985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 두 번 다 불발이 됐는데 네.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탄핵 소추에 넘어가는 법관이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의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하거나 뭐 탄핵 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질 용기를 가진 여당 의원은 없을 거다. 만약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을 때 네. 친문 소위 강성 지지자들 뭐 문자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에 견뎌낼 사람이 없겠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제 금태섭 의원이 공천 받지 못하고 결국은 뭐 출당 당하다시피 해서 본인이 당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일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이 좀 이야기를 뭐 뼈 있는 이야기 좀 했다가 계속 문자 폭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민주당 내에 정말 상식과 이성에 좀 맞게 민주당이 안 돌아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너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가결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하게 될 텐데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이제 심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심리를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뭐 임성근 판사는 법관 자리에서 물러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 탄핵
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각하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과연 탄핵할 만한 명백한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 거고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탄핵 소추안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 조사위원회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정말 정당하고 이거 정당한지를 엄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것도 하지 않고 네. 아마 임성근 판사가 물러나기 전에 탄핵 의결 빨리 해서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기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추진되는 탄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게 네. 이게 이제 헌재로 넘어갔을 때 법원 행정처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물론 연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아마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 실은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리고 기소 물론 이제 1심에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기소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직 처리라든지 공무원 신분을 면하기가 쉽지 않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그냥 면직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2월에 퇴직하고 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 다. 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재보선 레이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는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은 이제 밖에서 보이는 형상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대표가 좀 몸이 달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3자들이 볼 때는 느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그래서 안 대표가 어쨌든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지지가 있을 때 그리고 흐름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 그리고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로 지지가 몰려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좀 완성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입당을 해서라도 그냥 이 국민의힘 안에서 본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안된 굴뚝에서 과연 연기가 났을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도 아니라고 하고 안 네. 대표도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공관위 쪽이라든지 이쪽하고 또 안 대표 측에 누군가하고 또 얘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아주 많이 피어 오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입당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아주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 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호사가들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본인의 희망 네.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 이런 거에서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또 언론이 쓰는 거 아니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네. 언론이 또 약간 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경선을 같이 치른다 이런 의지가 생긴다면 사실은 개별 입당보다 저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쪽으로 검토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또 아닌 것 아니요 통합을 하자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안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카드를 던지는 거란 말이죠. 일단 본인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거부를 당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우리 당 국민의당 지지층을 어느 정도 설득을 했고 이래서 단일화에 대한 그 염원은 너무 강하고 하니 정말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합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카드를 던졌을 때 네. 국민의힘에서 또 물리친다? 그러면 사실은 민심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단일화를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카드를 던질 생각은 현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열차를 지금 출발시킨 거고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서울시장 이제 준비를 계속 해가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 2월 한 달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좀 외면하는 듯 했는데요. 최근에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하는 3자 단일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원래 지금 금태섭 의원을 포함해서 경선을 하자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다만 경선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 후보를 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경선을 하자라고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셈인데 이제 네.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근데 그전에는 국민의힘의 독자 후보를 뽑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원샷 경선을 하자 이제 그 경선의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백가쟁명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독자 후보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당 밖에 있는 인사들하고 함께 경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쪽하고 함께 경선을 하기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있으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금태섭 의원을 함께 경선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표가 좀 자연스럽게 깎여가는 것이 아니냐.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걸 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을 굳이 경선에 함께 넣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을 특히 언론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선출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선출된 후보는 어느 정도 부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현재 상황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상 약간 앞서가는 상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심 끌고 부상시킨 다음에 단일화할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후보까지 이 3자 단일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 쪽 지지자들을 좀 잠식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해 나간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금태섭 후보가 나왔다고 해도.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다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 그다음 금태섭 후보까지 다 같이 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꽤 앞섰어요. 물론 국민의힘 후보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다 합칠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금태섭 후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지지율은 못 보였어요.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도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역시 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인데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까지 했습니다. 조건부 사퇴까지 거론한 이 전 의원의 압박이 이 당 지도부한테 어떻게 뭐 통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영리하게 주도적으로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도부가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해주면
이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에게도 골고루 어떻게 보면 그 온기가 같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당 지도부는 빛이 안 나고 이원주 의원만 빛이 나고 다른 후보들은 약간 좀 겸연쩍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이원주 의원은 대단히 이게 영리하다. 영리하게 치고 나갔다. 김종인 이렇게 위원장이 실제 뭐 내달 1일 네, 부산에 네. 이제 방문하겠다고 해서 네.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제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걸 그 카드를 꺼낸 거 아닙니까? 네. 김해 신공항이 이제 만드는 걸 백지화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선거용이다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우리도 그 부산 민심을 생각하면 이 카드를 우리도 같이 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다만 대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네. 부산 민심이 가덕도 공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원하는 민심인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원주 후보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이제 2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위 후보로서 역전극을 펼치기 위한 이 소위 말해서 비장의 카드를 던진 셈이고 그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먹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우리 정말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게 꼭 옳은 길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김해 신공항 확장, 밀양공항, 가덕도 놓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네. 그거를 뒤엎을 만한 아무런 그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게다가 그 선거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범죄 혐의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다시 내는 것도 잘못돼 있는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저런 카드를 쓸 때 부산 시민들이 넘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현혹이 돼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국가의 미래를 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김해 신공항 백지화했다. 그런데 왜 가덕도입니까? 그럼 밀양이 2등으로 나왔는데 가덕도 공항은 10조 이상 김해 신공항 확장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우리가 설사 부산을 잃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옳겠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지도부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요. 박재우 의원 발언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센데요. 부산 사람들은 조중동을 많이 봐서 한심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게 이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악재이기는 한데요. 지금 가령 조수진 의원도 또 최근에 막말 파동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설화는 여기저기 도처에 있어서 악재는 맞는데 그렇게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선거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어떤 미묘한 영향은 있지만 선거를 본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큰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부산 시민들께는 상당히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가 또 부산 가서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아주 긁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신 터라 그게 또 연상이 돼서 한심하다는 부산 시민들 한심하다는 발언이 부산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이 저는 뭐 이런 발언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왜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부터 다 따져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정말 고민정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점잖은 표현으로도 굉장히 아프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한 표현, 품격이 없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본인이 공격을 받고 사과하고 또 당에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여야나 의원들이 사실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정말 막말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뭐 뜨거워지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네. 막말 논란은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맞짱 토론은 법관 탄핵 소추 그리고 여야 재보선 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